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일 두 정상이 서둘러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보면 그때 봉합했습니다. 그 위안부 합의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낸 위헌 소송의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심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위안부 합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그렇습니다. 해주시면. 위안부 합의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측에서 책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죄를 표명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걸 이제 표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 우리 돈에 한 100억 정도 되죠. 네. 이 돈을 출연해서 한국 정부에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걸 통해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피해를 지원한다.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합의된 박근혜 정부 때 합의된 내용입니다. 네, 저 밑에 위안부 역사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다시는 그렇죠. 이른바 불가역적인 그 부분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합의는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화해와 치유재단이라고 해서 10억 엔을 받은 걸 가지고 치유재단을 만들었는데 할머님들이 반대를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돌려주려고 했지만 일본 측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받게 되면 본인들도 그걸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산된다고 보고 본인들은 지금도 계속 일본 측은 합의를 계속 이행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면은 2015년 12월에 두 나라 외교장관이 합의문을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면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 3월에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이 민변이 이제 대리를 해서 소송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일 간의 합의가 그 당시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합의가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침해했다. 존엄성 가치를 우리 침해했다. 헌법에 보장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외교적으로 국민이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본을 상대로 더 이상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아버렸다. 헌법이 침해당했다. 헌법의 어떤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렇게 지금 헌법 소원을 냈고 이번에 지금 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 정부가 출연한 그 돈 100억 조금 넘는 돈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그렇죠. 할머니들에게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재단은 거의 다 화해치유재단인가 해산된 해산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위헌 소송 낸 할머니들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네. 경소일이 어딨습니까? 할머니 이렇게 얇은 협상이 있습니다. 하는 걸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년 동안 고생을 하고 목숨만 살아한 자식들을 볼 때에 그 1억원만 받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네.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참 됐네요. 네. 자, 3년 9개월 만에 오늘 헌재의 결정이 나왔는데 헌법소원 각하 설명을 해주시면요. 일단 각하라는 건 본안에 들어가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이제 간통죄가 위헌이 나온 적이 있었죠. 간통죄가 있으면 간통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최진봉 교수님하고 간통행위는 너무 나쁜 건데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처벌해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다고 처벌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는 거죠. 우리 둘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조약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합의가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파생되는 기본권 침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위안부 합의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냐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에 구속되지 않는 일명 비구속적 합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이건 조약이 아니다.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조약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는 당사자가 이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 비구속적 합의니까 이 합의는 사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자체가 되지 않는다. 공권력 자체가 없으면 심판할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각하 처분이 나온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뭔가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있는 위안부 합의는 그런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뭐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침해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낸 위헌 소송은 논의 또는 뭐 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심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비구속적 합의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백성문 변호사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조약이 되려면 양국이 서면으로 보통 합의를 하고 양국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다 서명 날인 같은 것도 하겠죠. 네. 이건 구두 형식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서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또 일본 같은 기자 발표라는 방식으로 그냥 대국민적으로 알린 것뿐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약 같은 경우에는 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의 헌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양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의 합의일 뿐이고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합의일 그렇죠. 뿐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위안부 합의가 지금 거의 의미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결국 구속력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네. 어렵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할머니들 주장은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를 빼고 했으니까 뭐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재산권을 보호할 내 재산권을 보호할 권리라든지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걸 빼고 그런 합의를 하느냐라는 게 이제 이 위헌 소송을 낸 할머니들의 주장이었는데 네. 그걸 침해할 법적 근거를 갖춘 조약이 아니다 네. 이런 뜻이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 합의문이 있다고 해서 네. 위안부 할머님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나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별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 당사자 양국에서 이걸 합의를 할 때 정작 당사자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뺐다는 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합의인 것이지 네. 부적절하게 법적 구속력을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의가 잘 됐다, 뭐 이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네. 아니라 이 합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는 당연히 전제로 하면서도 이 합의가 법적으로 과연 효력을 미치느냐,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 참여권을 배제하고 조약을 만들었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당국의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건 그렇게 법적으로 이제 기본권을 침해할 그런 침해 공권력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대협 측이나 할머니들의 변호인 녹취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이제 어떤 모든 이제 권리의 뭐 침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많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게 지냈던 시간들이 지금 어연 지금 수년에 이르렀는데요. 그러한 이제 수년의 기다림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해서 각하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거고 또 이번 선고가 3년 9개월이나 끌어와서 그렇지만 또 국가 간의 그런 조약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부 안도할 부분도 있는 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4년 전에 특히 두 나라 정상들이 합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당시에 윤병세 장관이 이 부분 합의문 읽는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논란이었습니다. 제 그렇죠. 기억에. 예, 맞습니다. 최종적인 사과다. 이 사과는 되돌릴 수 없다. 예.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바꿔 말하면 이게 최종적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 할머님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님들은 저 합의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도 없는데 피해자들은 사과를 받은 적도 없는데 사과한 네. 것처럼 이해가 돼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이 화가 나신 거고요. 전 두 가지 지금 아까 윤병세 전 장관이 읽었던 문구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요. 전제가 있어요.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죠. 이 약속을. 그렇죠. 네. 근데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위안부 할머님들 강제로 동원한 적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래 약속했던 사과와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따질 때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본인들은 강제로 위안부들을 데려간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네. 할머님들은 그렇게 당했는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그 당시에 정부 관계자들은 뭐 지금도 아베가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속은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게 불가학적이고 네. 다 되돌릴 수 없는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헌법소원에서 지금 각하는 됐지만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한 내용이 뭡니까? 이건 조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정부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자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아베 총리든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네.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안 지킨다고 한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할머님들이 그걸 분노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그 할머님들의 입장에 서서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였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조약을 새로 맺자고 하고 아니면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정상 간의 합의든 조약이든 간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제일 아쉽게 여기는 건 이 합의문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과하는 자의 자세인가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최악으로 치닫다가 최근에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24일 한일 정상회담 중간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자르고 기자들은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한 부분, 그 결례에 대해서 논란인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두 정상이 15개월 만에 만났는데요.経済、文化、知的交流をはじめとする未来志向的な協力緊密に行ってアジアの平和と繁栄 저게 이제 한 나라의 정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모두 발언하고 있는데 저런 발언 나온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보통 사람이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나가버리면 우리 정상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자단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그 외교 결례를 넘어서 이거 혹시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사실 지금 한일 양국이 무역 갈등부터 굉장히 지금 사이가 좋지 않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외교적인 해결책을 지금 모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모두 발언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안 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발언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상에 대해서 저렇게 결례를 범하는 상황에서 과연 양국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저 장면 하나만 봐도 굉장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 일본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고 있는데 일본 관계자가 다른 나라 정상이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을 끊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심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네. 일본 측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경위를 파악 중이고 만약에 경위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